최근 IMF에서 한국 경제는 역풍을 맞고 있다. 이렇게 이제 중대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IMF 회원국이고 구제금융을 받았다가 가장 빨리 상환하고 다시 채권국이 된 모범국가입니다. IMF하고는 매년 회의를 하는데 최근 연례 협의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최소 9조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강한 경기 부양 조치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 IMF 진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장은 투자 및 세계 교육 감소로 둔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도 부진하다. 지금은 사상 최악의 실업 상태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높은 가계부채의 비율과 잠재 성장률 감소 추세도 우려스럽다. 이제 경제 난위에 진입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낮은 출산율, 생산력 증가 둔화세, 양극화와 불평등도 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 좌파 정권의 본질은 평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양극화는 좌파 정권 하에서는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자기들의 주장과는 달리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원래 이례적으로 경고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중병에 걸려 있으니 부작용이 있더라도 강력한 처방책을 쓰라는 것이 최근 IMF의 진단이자 처방입니다. KDI도 2018년 11월 이후 5달 연속 경기 둔화 판정을 내리고 있고 특히 투자와 수출 부진하면서 총수요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IMF와 같은 맥락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만 유일하게 2019년도 1월 이후 주요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관련 지표들이 개선된 모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말하자면 기재부나 통계청, 지난번에도 통계청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통계를 작성하는지 모르지만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한 일도 있죠. IMF의 리카르도 총재는 글로벌 경제 폭풍, 말하자면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 4대 폭풍은 뭔가 하면 무역전쟁, 금융긴축, 브렉시트, 그리고 중국발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덧붙여서 일본발 리스크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동해를 중심으로 군사 충돌도 있을 뻔했고 또 일본에서 징용 판결에 대항하는 그런 조치로 아소다로 경제부총리 겸 재무상과 정부 대변인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은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관세뿐만 아니라 송금이나 비자 발급 정지 등 반도체 재료 수출 금지 등 여러 보복 조치를 한국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난 뒤에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게 된 것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민족적인 감정이 있긴 하지만 이웃나라끼리 이렇게까지 감정이 악화된 적은 본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도체의 불사는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만약 이 반도체 세정제로 쓰이는 불산을 수출 금지를 하게 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은 정말로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역전쟁, 금융긴축, 브렉시트, 그리고 중국발 리스크에 덧붙여서 일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대외적으로 5대 폭풍에 직면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가 있다. 현장에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좌파정책 2년 만에 우리 경제는 건강성과 역동성 그리고 항상성, 원래 균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이걸 잃어버렸어요. 소득주도 성장, 기종노조 중심의 대한민국, 탈원전, 또 최근에 아무런 이유 없이 4대강 보중에서 일부 보도 철거하려고 지금 난리죠. 얼마나 나라가 망가져야 할지, 망가져야지 이 사람들이 정책을 바꿀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민주당 신익희 후보의 구호인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구호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청와대와 여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